그냥 유튜브를 보고 인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더라고요. 일단 인도에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도에서 사업을 한다? 아, 이해는 하겠는데 왜 하필 인도에서 해야 되지? 미국과 일본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가 안 나왔고, 아마존 인도로 2013년에 아마존이 진출을 해서 성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인도 시장 탐사를 하러 그렇게 떠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도에서 인도인을 위해 인도에서 제조한 토탈 뷰티 브랜드인 프리베다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프리베다라는 뜻 자체가 프라이머리 그리고 프리미어, 이런 최고의 원료를 아유르베다의 지혜를 접목한 그 뷰티 브랜드로서 성장시키고자 만든 이름인데요. 저희는 인도의 그 좋은 허브 원료들이랑 또 그리고 인도의 좋은 자연환경에서 자라는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화장품이나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저희가 그 푸네 밑에 있는 사타라라는 지역에 방문을 해서 좋은 원료를 찾기 위해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벵갈루루에만 있다 보니까 도시적이고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인도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가 사타라라는 지역에 가니까 꼭 스위스 같이 깨끗하고 그 드넓은 자연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세계 제2의 허브 수출국이 인도이고 정말 좋은 많은 재료들이 수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인도에서 좋은 재료와 좋은 스토리를 펼칠 수 있는 아유르베다와 좋은 허브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든다면 인도에서 충분히 승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프리베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카오스 같고 혼란스럽고 매우 어지럽고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좀 어지러움들이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인도 정부도 역시 외국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서 뭐 법인세 면제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하는 KIB 인디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2018년 7월에 사무공간이랑 주거공간을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처음 사업하는 입장에서 인도란 곳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무실을 구해서 그리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가 가장 큰 고민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아무 고민 없이 해결해 주시다 보니까 인도 생활에 적응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인도에 사업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지만 KIB 인디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사업이 될 법한 아이템을 찾았고, 그 아이템을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뭉쳤다는 점이 KIB 인디아가 저희에게 가장 큰 어떤 힘이 되지 않았나. 2019년 인도 전자상거래액의 총 거래액이 30.8억 달러로 한 하나로 37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한국이 2019년에 134조 원 정도의 총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그렇게 나라는 큰데 전자상거래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네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인도의 지금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체 리테일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우 초입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지라도 2025년이나 2030년도까지는 중국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자명한 사실이죠. 코로나가 있는 3월부터 5월까지의 락다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매출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정상화되고 나서 매출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Z세대가 내수 대기업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들의 한정된 그런 선택권을 가지다 보니 자신을 표현할 브랜드나 자신과 소통해줄 브랜드에 대한 그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뷰티 브랜드를 통해서 인도의 밀레니얼 Z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심사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브랜드들을 만들면 이건
글로벌 소비재 기업이나 내수 대기업 브랜드가 하지 못하는 영역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필품이 아닌 화장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 이제 인도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인 분들을 가장 많이 채용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처음에 채용에 있어서 오류를 했던 부분이 한국 분들을 뽑아서 인도에서 근무를 시키면서 인도에 맞는 제품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설이었는데요. 그게 절대 틀리더라고요. 인도는 하물며 그 한 지역의 언어도 다르고 전체 국가의 그 다양성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인도인들 분들조차 잘 할 수 없는 노릇인데 과연 한국인들이 가서 제품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첫 실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뷰티 브랜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뭐 잡지사나 아니면은 그 뷰티 브랜드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을 최대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그 여성 소비자들과의 소통이나 그리고 제품 개선,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고요. 뭐 기존의 인도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가서 구글이나 아니면 뭐 MS의 CEO가 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면, 지금의 이제 인도의 인재들은 거기서 배운 뭐 신진 문물과 스타트업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가져와서 인도에서 직접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굉장히 뭐 IIT를 나온 훌륭한 인재들이 대부분 스타트업 씬에 먼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사실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좋은 창업가들이 나오고 좋은 엑시트들이 나오면서 부를 이룬 젊은 창업가들이 많으면 인도의 다양한 젊은이들이 스타트업 씬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어떤 변환의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도중에 저희 외국인 기업 같은 경우도 와서 이 회사를 만들다 보면 그 회사 안에서 다른 회사를 다녔던 친구들이 이 회사를 왔을 때 새로운 문화나 어떤 새로운 회사 방향을 접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퇴사율이 0%예요. 그 친구들도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회식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얘기를 들어줘서 되게 고맙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일반 인도 기업이나 인도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탑다운식의 의사결정이 강했고, 그런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팀 간의 대화나 이런 소통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회사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되게 많겠구나. 이제 회사 문화 자체로도 회사 문화를 잘 빌딩을 했을 때 그게 인도인들에게 되게 어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했던 게 한국에서 이렇게 샤워기 필터가 있다. 그러면은 한강물 가서 이제 한강물을 그렇게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기 뭐 겐지스인가 같은 데 가서 거기다 샤워기 필터를 해서 그렇게 해보자. 걱정을 한 거죠. 그런 종교적인 곳에서 이런 상업적인 광고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너무 문화적으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도인들의 컨텐츠와 더 많이 얘기를 해보면서 저희가 좀 시도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인도란 국가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커나가고 이 나라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일으킨다고 해서 내가 그 인도에 바로 진출해서 사업을 하면 나 역시 성장하겠지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작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 안에서 글로벌 대기업과 인도 스타트업, 그리고 저희 같은 작은 외국 스타트업들도 피 터지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한국이나 뭐 미국 그 이상의 사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1차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리베다라는 브랜드를 인도인이 사랑하는 토탈 뷰티 브랜드로 안착시키는 거고요. 인도가 가진 이런 제품과 어떤 원료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인도 시장의 그런 사랑을 토대로 글로벌로 진출을 하는 거죠. 사실 아마존이라는 시장을 통해서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 뭐 일본 이런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인도의 가장 전통적이고 그리고 역사가 깊은 아유르베다라는 지혜를 얹은 화장품과 이 건강기능식품을 충분히 인도인의 스토리로 외국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비건이나 아니면 이런 허브 원료를 이용한
뭐 자연주의 식품 또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사가 코로나 이후에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시대를 타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뭐 김치를 만들어서 김치 사업을 하거나 한방 화장품을 만드는 거와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 인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유르베다와 그리고 좋은 원료를 가진 제품에 대한 그 바깥의 사람에서 눈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이 경쟁력이 있고 스토리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2차적인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최종적인 목표는 한국이랑 인도 사이에 어떤 비즈니스에 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렇게 이런 한국 대기업처럼 물론 기진출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젊은 한국인들과 이제 젊은 인도인들이 양국 간을 교류하면서 좀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좀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회사를 창업한 공도 창업자들이 한국과 인도를 진출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에게 뭐 자문이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아마하게 양국 간의 그런 협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